네,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세계 뭐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최초로 나스닥이 상장이 됐죠. 요거를 우리 트렌드 비스타로 보면은 단기 빨간 선이 깔리고 그다음에 장기 추세 구름대에 넘어가는 이 순간, 그럴 때 일선을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키는 것도 일선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 자리죠. 210, 220불 정도. 그래서 지금 계속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코니 말고 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는 주봉입니다. 이때죠. 못 넘겼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때? 예, 이때 넘겼죠. 못 넘겼고 종가상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이 여기서 이때 넘기면서 일선을 넘어갔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60불 대죠. 60불 대고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봉상으로는 매도 사인이 안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크게 하락을 할 때도 요 구름대 상단을 딱 지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초고 배당주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코인베이스를 꺼내는 건데요. 자, 이 초고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 뭐 이제 그 하는 걸 갖다가 좀 검토해 보려고요. 자, 이거는 그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요거는 이제 차트가 일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요거죠.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 커버드콜 전략의 ETF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배당률을 보면은 연 배당률이 145%나 되죠. 그쵸? 145%라고 하면 한 7개월 정도 갖고 있으면 이제 원금을 회복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거 투자해도 괜찮을까? 월 한 10% 넘게 나오니까 뭐 괜찮네. 한번 투자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 초고배당주의 이제 그 위험한 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버드 콜 전략이 이제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일드맥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ETF인데 주식을 보유를 해요.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콜을 매도를 합니다. 콜은 이제 옵션인데 지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 나타내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5불에다가 이렇게 콜 옵션을 매도를 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옵션이라는 거는 뭐 결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주 단위 또는 뭐 한 달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제일에 만약에 주가가 자 여기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100불이 이제 현재 가격이 100불이고 나는 105불에다가 105불짜리 옵션을 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옵션이라는 건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만약에 주가가 요 사이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5불의 프리미엄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갖고 있고 5불 105불짜리 이제 105불의 옵션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결제일에 105불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105불 콜 옵션은 매도 그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5불인 거예요. 5불을 갖다가 내가 매도 친 사람이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제가 안 되니까 나는 105불에 팔 권리를 매도 이제 그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블이 프리미엄으로 이제 수익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5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요, 이게 그래서 110불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10%가 올라서.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갖다가 105불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만기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10% 올라가야 되는데 5%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때 수익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거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게 돼가지고선 여기에 만약에 95불이 됐어요. 5불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제 95불로 됐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났고 손실이, 그 다음에 여기서 5불 먹었으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죠. 손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0. 10%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가 떨어지면 나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예요. 내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 10%가 되니까 마이너스 10불이라고 치고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10불이 손해봤는데 5불을 먹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5불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익은 제한적이고요. 대신에 여기 0이죠. 원금. 만약에 내려가면은 일부 저기 방어는 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내 자산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프리미엄만큼씩 계속 반복을 해주면은 하락하는 그 하락분보다는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 전략이거든요, 얘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그 배당을 갖다가 매월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일드맥스에서 제시하는 그 배당 수익률이 얘는 이제 코인베이스는 145%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 전략은요 추세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40% 올랐는데 나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죠? 수익률이 5%로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는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려갈 때도 물론 방어는 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계속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나쁘지 않냐? 대신에 여기서 계속 배당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고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배당 플러스 그다음에 주가의 손실 또는 상승 이걸 갖다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쳐가지고서는 그 계산을 해야지 주가 따로 보고 배당 따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게 콘이라고 이제 이거는 커버드 콜 전략이 ETF인데 주가 차트 여기 주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요 똑같은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저점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는 내려갈 때는 거의 똑같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니라는 것에 우리 트렌드 비스타 지표를 보면요. 전부 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그죠? 네, 전부 다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제한적인 거를 갖다 계속 기간마다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145%로 되어 있지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참 그 엔비디아의 이제 커브드 콜력도 있어요. 그래서 NVDY라고 있는데 이것도 배당 수익률이 84%예요. 이거 84%인데 연배당입니다. 84%인데 엔비디아는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를 보면은 얘는 이제 완전히 빨리 올라가는 상승 추세. 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얘는 89%, 84%를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배당 수익률이, 얘는 요번에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112%까지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예, 아마존은 얼마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48%. 배당 수익률이 안 나와 있네요. 그다음 넷플리를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요거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트레이딩 뷰를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딱딱 나오거든요. 얘도 표시는 안 돼 있고요. 구글, 얘는 구글은 0.42%밖에 안 돼요. 구글 한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도 일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막 변해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죠.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요. 애플은 아까 배당 수익률이 안 나왔었나? 여기 나오네. 0.4%밖에 안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높다고 이렇게 덜컥 해놨다가 이 이제 원금 까먹으면서 배당 수익률까지 줄어버리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내 원금은 최소한 손실이 없으면서 배당 수익률은 높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고금리 이자랑 똑같은 거죠. 고금리 예금. 그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원금이 이 손실이 절대 안 나면서 초고금리를 주는 경우가 없죠. 거꾸로는 있지 않습니까? 사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해야지 이게 배당률에 혹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에만 이런 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TLTW라고 요거는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은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채권인데요. 20년 만기 채권이죠. 요것에 그 커버드 콜 전략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배당 수익률이 한 15% 정도 돼요. 15% 정도이고 좀 안정적이긴 한 모습이긴 한데요. 요것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사가지고서는 배당 수익을 15%씩 연 15%씩 계속 받으면서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만약에 사가지고 안 보이니까 배당 수익률을 계속 받으면서 15%씩 주가는 올라가고 싶다 또는 유지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트렌드 비스타로 이제 추세를 주봉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맞는 친구로 TLTW 저기 그 커버드 콜 전략의 ETF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겠죠.